안녕. 2022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형질 전환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작물 6종 기술에 대한 지문 들어갈 거예요. 실전 1회에서 제일 까다로운 지문이라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142페이지 역시 문제 먼저 보러 갑니다.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본다라는 거는 역시 뭐다? 중심 소재를 찾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 방법을 찾으라. 17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의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죠. 중요한 단어는 전형성. 2번.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이 전제로 한다. 이런 건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을걸? 제조합 운반체는 어쩌고 저쩌고. 4번. 제한 효소는 분리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자른다. 이 재조합된 유전자는 운반체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으면 재분화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별을 한다. 이 부분이 중요 부분이 되겠네요. 18번 보러 갈게요. 아그로박테리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두암종을 유발한다. 2번 식물세포의 DNA와 구별되는 DNA 구조. DNA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다.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옥토파인이 생성이 되면 질소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옥토파인이 질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가?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숙주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든다.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의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면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 19번 윗글을 참고하여 신종품 개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이 나오면 옆에 그림에다가 뭐라도 쓰라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외래 유용 유전 DNA 조각, 제한 요소, 제조합 운반체, 플라스미드 운명체, 식물세포가 감염이 된다. 자라고 하나의 완성된 식물이 나오고 143페이지 20번 볼게요. 기억과 보기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도 지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문 다 읽고 보러 올게요. 21번 니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전체 지문 다 읽은 다음에 확인하러 올 거예요. 141페이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단어 뜻 설명해주고 있죠.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 기술 두 가지가 있어야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을 하고 있다. 전제에 해당되겠죠?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식품 GMO라고 한다. 첫 번째 단락은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질 육성이란 뭔지 그로 인해 만들어낸 작물의 이름을 소개해 줬네요. 두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외래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어서 식물에 도입하면 된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된다. 과학기술 지문인데 인과 무조건 중요하고 단계도 무조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살펴보러 갑시다. 첫 번째 단계에선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해서 복제하는 것이다. 좋은 외래 유전자를 발굴해서 복제한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선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해야 한다.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한 제한 효소다. 제한 효소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요거 아까 보기에서 살짝 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식물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다.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운반하는 재조합 운반체로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사용이 된다. 아그로박테리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하여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플라스미드의 역할.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선형의 이중나선 구조를 지닌 식물세포의 DNA와 달리 원형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점이니까 밑줄.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서 준다.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외래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슬금슬금 정보가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19번 그림에 몇 가지 써놓고 올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한 효소 절단 부위. 맞아. 제한 효소는 DNA 조각을 절단한다라고 했었지. 플라스미드의 운반체의 일부도 절단하는데 이 절단하는데도 제한 효소가 쓰여져 있겠죠. 그 다음 두 개를 결합해서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DNA 연결 효소가 사용이 될 거고, 이렇게 재조합 운반체를 만든 때 뭐도 같이 넣어준다라 그랬더라?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넣어준다라고 그랬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넣어준다. 여기 그림까지 그려놓으면 일단 두 번째 단락까지 읽은 내용은 다 확인이 됐죠? 앞으로 또 돌아갈게요. 네 번째 단락.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에 이식하는 단계로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다.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한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러한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 세포에서 발현이 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준다.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의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줄기 혹은 뿌리의 비정상적인 혹을 만드는데 이것이 근두암종이다. 옥토파인은 근두암종을 만들어내는구나.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유전자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형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옥신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 유전자에 삽입하는 것. 또한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이병성 유전자나 원하지 않는 형질이 나타난다면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주면 그 발현을 억제해 줄 수가 있다.
전사 방향이 반대라면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 또 내용이 길어져서 중간에 끊고 돌아왔어요. 이제 B단계까지 했고 C단계죠. 식물세포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다라는 건 이식 단계인 거고요. 원래 아그로박테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옥신, 시토키닌, 그 다음에 옥토파인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서 외래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할 때에는 옥신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에 옥신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에 필요 유전자를 삽입하는 과정이다 라고 확인을 해 놨었고요.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형질이 발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사의 반대 방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후에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꼭 필요하겠네. 그 후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면 하나의 식물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식물 조직 배양이라고 한다.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하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한다. 단어 뜻 설명해 줬으니까 중요하겠죠. 하지만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하는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 외래 유용자가 발현했는지 확인하는 생물 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뒤에 또 그림 보러 갈게요. 19번. D단계가 선발 배지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분화 배지도 나타나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배지에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의 하는 일은 뭐예요? 식물 세포를 배양하고 그리고 유용한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잘 자라면 하나의 완전한 식물체가 될 수 있고 세포 하나에서 식물이 될 수 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전형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겠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죠. 앞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문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단락. 이렇게 얻어진 형질전환 식물은 농업적인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과 더불어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 증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뒤에 문제를 보면서 차근히 설명할게요. 142페이지 16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거예요.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4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답은 4번. 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변형하여 오케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을 형질 변환 전환 과정에 따라서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제일 좋은 얘기죠. 16번의 답은 4번. 17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전형성을 지닌 식물 체세포 하나로부터 전형성이 있다면 하나의 완전한 식물체가 재분화될 수 있는 거죠. 1번 얘기 맞죠? 2번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3번 재조합 운반체는 특정 유전체가 세포에 이식될 수 있도록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얘기고 4번 제한 효소는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고요. 염기 서열을 인지해서 자르는 역할을 해주죠. 4번도 괜찮아.
답은 5번이겠죠. 재조합된 유전자 운반체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으면 재분화 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별할 수가 있다? 에헤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하는 건 재분화 배지가 아니라 어디? 선발 배지라고 나와 있었죠. 확인하러 갈게요. 자, 이 부분이었었네요. 어디가 있냐.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가 있다.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은 재분화 배지가 아니라 선발 배지였었다라는 게 17번에 5번이 틀리다의 근거가 되죠. 18번 보러 갈게요. 아그로박테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그로박테리아는 근두암종을 유발합니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고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 식물세포의 DNA와 구별되는 DNA 구조, 나쁘지 않죠. 전부 다 이중나선 구조지만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 원형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역시 세 번째 단락에 있었고,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 옥토파인이 생성이 되면 아그로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는 질소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옥토파인이 질소를 공급해 준다. 맞는 얘기지. 4번,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숙주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든다. 비정상적인 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근두암종. 하지만 근두암종을 만드는 거는 누구다? 옥신과 시토키닌이 아니라 옥토파인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얘기. 5번,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의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면 그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역시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 19번 문제 보러 갈게요.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육종 활연은 식물체가 아닌 다른 식물체의 DNA에서, 그렇죠, 외래 유용이니까 다른 식물체에서 유용한 DNA 조각을 제한 효소를 사용해서 절단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B단계에선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중 일부를 절단하고 이 부분 일부를 절단했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그 부분에 외래 유용 DNA 조각을 결합시켰죠. 2번 맞지. 3번 C단계, 이식단계죠. 식물세포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된다? 아니요. 우리 아까 지문 읽으면서 썼죠. 옥신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어떠한 유전자를, 필요 유전자를 삽입한다 라고 지문 정리하면서 그림 옆에 썼잖아요. 3번 틀린 얘기지. 4번 D단계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식물세포를 선발한 후 배지에서 재분화시켜 완전한 식물체를 만들어낸다. 잘했어. 마지막 단계에 안정성 및 상품성이 인정된 개체를 선발하여 종자를 증식한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얘기는 3번.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림 옆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중간중간 정리해서 필요한 내용만 써놨기 때문에. 143페이지 다음 문제 보러 갈게요. 20번. 기억과 보기의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은 3단계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었죠.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한 후 식물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식물세포에 직접 주입한다. 무엇을? 외래 유전자를. 금속 입자와 함께 외래 유전자가 식물체 핵 내로 이동하여 염색체에 삽입이 되어 세포의 재분화 과정을 거쳐 형질이 전환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금속 코팅을 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B. 바이러스를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하는 거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진다. 감염이 한 번만 되어도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되고 발현이 된다. 하지만 외래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 내로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의 유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A와 기억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가능하죠. 1번 기억은 A와 달리 한 번에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만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겠군. A는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시에 두 가지 종류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억은 한 가지만 도입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앞에 지문에 찾으러 가볼게요. 기억,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은 선발된 유용한 식물의 유전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볼게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143페이지에 20번에 1번. 기억은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만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겠군? 아니죠. 항생제 유전자도 넣어줄 수 있지. 그래서 1번 틀린 얘기. 2번 볼게요. A는 기억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재조합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왜? 직접 주입하니까 운반체가 필요가 없지. 기억은 B와 달리 성숙한 식물체의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가 없겠군. 그렇죠. 기억은 왜? 새로운 세포에 주입을 해서 이동시켜서 분화시키는 거니까. 기억과 B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거군. 그렇죠. 둘 다 무엇을 활용해서?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하죠. 5번 B는 기억 A와 달리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B에 나타나 있는 건 여기 있죠.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번 감염이 되면 이라고 했으니까 성숙한 식물의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숙한 식물체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번도 괜찮은 얘기. 답은 1번. 21번 살펴보러 갈게요. 니은의 상황이 발생 가능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은 마지막 단락에 나타나 있죠.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목표로 한 형질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국에 뭔 얘기다? 실패. 이러한 이야기인 거죠. 실패한 경우가 아닌 것 확인합시다. 1번 선발 배지에서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살아남아서 다른 형질을 일으키겠죠. 실패.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된 반면 오케이 운반체 죽였어. 외래 유용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은 경우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실패지. 3번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세포가 살아남아 있겠네.
살아남았는데 선발 배지에서 사멸하지 않은 경우 요 세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포가 아니죠. 그런데 얘가 살아남아 있었으니까 실패. 외래 유용 유전자와 그것의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형질 전환 과정에서 동시에 이식한 경우 얘가 있는데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가 있다면 너 죽어라 라는 얘기잖아요. 실패. 답은 5번이죠.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세포는 살아남았으나 오케이. 항생제에 의해 운반체인 아그로박테리아가 사멸한 경우 필요로 하지 않는 박테리아가 사멸한 경우 성공. 그러니까 21번의 답 실패가 아닌 것, 성공한 것은 5번. 어려운 지문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질 지문 이재하의 초식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